저희 치과에 오셨던 다른 환자분 엑스레이인데 이런 임플란트 한번 보세요. 이 치아 뒤에 뼈가 뿌리가 있는데 뿌리 주변에 뼈가 다 녹아 있거든요. 뼈는 녹아 있고 임플란트는 이제 이와 같이 이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이 방향. 원래는 치아의 장축 방향이 이렇게 가니까 임플란트도 이 방향으로 심어야 되는데 뿌리에 좀 가까워지면서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임플란트와 자연 치아를 이렇게 부득이하게 연결해서 그랬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임플란트 사이에 뼈가 녹고 실제로 뼈가 녹으면 이쪽에 음식물이 많이 끼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사용상에 있어서도 자꾸 염증이 생기고 냄새가 나고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임플란트를 처음 했을 때는 뼈 상태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이제 자연치아와 연결하지 않아야 되는데 연결을 했을 때 임플란트의 축이 이 방향으로 틀어져 있어 가지고 치아와 가까워져서 뭐 그랬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임플란트는 뭐 축이 좀 틀어진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잘 못 봤고요. 다만 자연치아와 연결해서 힘의 방향이 다른 것들이, 자연치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주 인대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임플란트는 고정되어 있고, 움직이는 것과 고정되어 있는 것 두 개를 묶어 놓으면 자꾸 이제 이게 움직이려고 하는데 얘는 버티고 있으니까 여기서 뭔가 스트레스가 생겨서 차라리 뭐 접착제가 떨어지고 이게 빠지고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접착제가 만약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임플란트를 자꾸 흔드니까 해로운 힘들이 임플란트 주변에 뼈를 녹게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오른쪽도 엑스레이라서 그런데 입안 사진 보면 보철물들이 좀 많이 깨져 있기도 하고 튀어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잇몸이 항상 부어있는 모습이고 그래요. 임플란트를 심었다가 아니라 임플란트를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 어떤 방향으로 어떤 직경의 임플란트를 써서 어떻게 보철을 해서 힘을 잘 분산시키면서 오래 쓸 수 있게 했느냐, 이런 것들 고려해야 될 게 되게 많은 거죠. 처음에 이제 시술됐던 임플란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문제가 하나씩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보고 이거의 문제는 뭐였을까 하면서 서로 간에 피드백이 오고 더 나은 임플란트의 지금 말씀드린 뭐 위치나 방향, 직경, 임플란트 직경도 어떻게 써야 될까, 보철은 또 어떻게 올려야 될까, 요즘에 유행하는 뭐 컴퓨터로 깎아서 만드는 맞춤 지대주 커스터마이즈드 어버트먼트랑 지르코니아 보철이 마냥 선인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검증이, 지금도 임플란트에 대해서는 끝난 거는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검증이 이루어지고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뭐 그런 상태인 거예요. 직경에 대한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 치과에 예전에 치료받으러 오셨던 환자분이세요. 이쪽은 이제 임플란트를 하기로 하셨었고, 여기는 한지 얼마 안 됐는데 뭐 문제가 생긴다고 하셔서 보니까 일단은 이제 생각보다 너무 가느다란 임플란트가 심겨져 있는 데다가 여기하고 여기의 모양이, 여기는 그냥 하얀 게 쭉 이어지는데 여기는 뭔가 이렇게 깎여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풀러봤는데 이게 이제 어버트먼트가 이렇게 이만큼이 어버트먼트예요. 그리고 이게 어버트먼트를 픽스처에 연결하는 나사고, 근데 픽스처가 여기까지 있어야 되는데 뭔가 중간에 잘린 느낌이에요. 앞에 것도 느낌이 좀 이상하고, 그 사이에 뒤에는 여기는 이제 제가 심었네요. 그래서 보시면 임플란트를 뽑아내고 좀 더 굵은 임플란트로 바꿔서 심었던 케이스입니다. 보시면 앞에 것도 결국엔 이와 같이 문제가 돼서 굵은 임플란트로 바꿔서 심어놨던 케이스죠. 입안에 보니까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임플란트가 있어야 되는데 앞에는 멀쩡한 줄 알았더니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잇몸을 열어보니까 나사가 이렇게 다 있어야 되는데 반쪽이 이미 금가서 쪼개져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쪼개지고 하다 보니까 이 밑에까지 뼈는 다 녹아있는 상태고, 그래서 임플란트를 빼서 다시 심었습니다. 이런 일도 있어요. 임플란트를 처음에는 아까 상부 구조를 바꿔서 보철물을 다시 제작을 해서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질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임플란트의 직경이 적절하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어금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굵기도 있고 그래야 이제 금속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힘을 받았을 때 저항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직경의 문제가 너무 가느다란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찢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빼내고 다시 심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임플란트 픽스처라고 하죠. 픽스처 자체의 그 기계적인 문제, 기계적인 찢어짐, 기계적인 파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직경, 임플란트 회사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좀 더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치과 의사들도 시술할 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어금니 같은 경우는 좀 더 굵은 거를 심든지 아니면 받는 힘을 좀 조절을 하든지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피드백을 하면서 조금 차츰차츰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또 다른 환자분인데요, 보니까 임플란트를 한 3년 전에 했다는데 다른 곳에서 이제 치료를 하신 건데, 보시면 여기 느낌도 뭔가 이상하고 뼈가 이렇게 녹아 있어요. 신경은 여기 밑에 있어서 거리는 충분한데 깊이도 좀 덜 들어간 느낌이고, 좀 더 넣어서 기능을 시켰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증상이 없었으면 몰랐는데 환자분이 계속 뭔가 불편하고 나사도 자꾸 풀리고 잇몸도 부어있고 그래서 불편하다고 하셔서 큰 엑스레이 말고 조그만 엑스레이를 다시 한번 찍어봤습니다. 찍어봤더니 보시면 아예 그 엑스레이 상에서 픽스처 이렇게 금이 간 게 보이시죠? 그리고 원래는 한쪽이 다 있어야 되는데 뭔가 이게 찢어져 가지고 픽스처가 찢어져 있다 보니까 계속 틈으로 균이 들어가서 픽스처 주변의 뼈가 이와 같이 이렇게 녹아버린 모습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임플란트가 겉에서 보면 나사가 되게 튼튼해 보일 텐데 실제 속을 보면 여기 안에는 이제 어버트먼트라고 하는 구조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어버트먼트라는 구조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만큼은 픽스처 속이 비어 있어요. 비어 있다 보니까 겉에 얇은 부분이 남잖아요. 근데 픽스처 직경과는 상관없이 이 파져 있는 구멍의 크기는 똑같거든요, 일반적인 회사의 임플란트들이. 그래서 직경이 굵어지면 여기 벽이 점점 더 굵어져요. 벽이 굵어지면 그만큼 힘에 저항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어금니에서 하나를 심었는데 이 벽이 너무 얇은 임플란트여가지고 문제가 됐다고 이제 판단이 되죠. 그래서 이미 픽스처 임플란트가 찢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쓸 수는 없고, 그래서 이분도 이걸 빼내고 이와 같이 이제 좀 더 굵고 튼튼한 임플란트로 다시 바꿔서 심어놨습니다. 처음에 임플란트가 들어갔던 방향은 여기 이렇게 보이듯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 앞에 치아 축이랑 또 원래 자기 뼈에 임플란트를 묶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방향을 좀 바꿔서 이렇게 심어서 현재는 임플란트랑 뼈랑 굳는 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직경에 있어서 임플란트가 찢어지고 그런 것들은 이제 임플란트를 재시술을 하는 쪽으로 가기도 하고, 세 번째로는 임플란트도 이미 이제 치아가 올라가면 치아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자연치아 주위에 치석이 생기고 치아 주위염, 즉 치주염이 발생하잖아요. 임플란트도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고 임플란트는 임주염이라고 쓰지는 않고 그냥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부르는데,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이 생기면 치주염과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녹고 플라그가 쌓이고, 그것도 이제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질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임플란트도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임플란트를 주변에 이제 잇몸 치료도 같이 하고 그런 관리들이 필요하겠죠. 이런 관리, 임플란트는 하나의 보철물이기 때문에 입안에 들어가는 순간 치료가 끝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항상 생각하는 게 모든 보철 치료는 입안에 보철물이 들어가는 순간 치료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때부터 이제 치료가 시작이에요. 왜? 이거를 오래 쓰셔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환자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임플란트 치료를 진행을 하는데, 혹은 뭐 크라운 치료를 하는데 기대 수명을 말로는 이제 그래도 한 10년 정도만 쓰면 좋겠다 하지만, 뭐 크라운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 임플란트보단 작으니까 크라운을 넣어서 10년 동안 문제없이 쓸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임플란트는 대부분 한 30-40년은 써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임플란트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힘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식사할 때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먹잖아요. 한 숟가락 떠서 50번은 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50번은 이제 씹으려면 너무 오래 씹어야 되니까 30번만 씹는다고 해도 한 끼 먹을 때 밥 한 10숟가락 더 먹겠지만 적게 잡아도 10숟가락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루에 한 끼 먹을 때 10숟가락을 30번 씹으면 300번을 씹는 거예요, 하루에. 그럼 3끼를 먹으면 900번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간식도 먹을 거 아니에요. 껌도 씹고. 그럼 100번, 계산하기 쉽게 100번을 추가하면 하루에 아무리 소식하시는 분들도 1000번은 씹어요. 그럼 1년이면 365를 곱하면 36만 5천 번이고요. 10년이면 365만 번이거든요.
365만 번. 뭐 그 중간에 간식만이랑 다른 것도 먹을 수도 있으니까 10년 동안 400만 번을 씹어요. 400만 번에 딱딱딱 때리는 힘을 받는다고요. 어떤 물질이건 400만 번을 늘었다 폈다 힘을 계속 가한다면 버텨낼 수 있는 그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관리 없이 10년 동안 딴 데 가셨다가 왔는데 이게 멀쩡했다. 그럼 그분이 진짜 운이 좋은 거고, 100명의 환자에게 10년 동안 임플란트 시술을 끝내고 10년 동안 이제 병원 오실 일 없고 편하게 지내다 오세요 하고 10년 후에 나타났을 때 과연 좀 전처럼 100명 중에서 몇 명이 과연 아무런 문제 없이 있을 수 있을까요? 100명 중에 운 좋았던 뭐 예를 들어 10%라고 하면 10명 정도 되겠죠? 10명은 정말 운이 좋은 거지. 그게 임플란트 시술, 모든 시술을 했을 때 10년 동안 아무런 체크나 뭐 나살 다시 조인다든지 풀어서 소독해서 다시 문제 없나 확인하고 다시 끼운다든지 이런 류의 체크업 과정을 거치지 않고 10년 동안 치과를 향해서 오줌도 넣지 않을 정도로 이제 난 치과라면 지긋지긋해 라고 하면서 치과를 떠나서 살았다가 10년 후에 나타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건 그분이 운이 좋은 거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거든요. 임플란트도 똑같은 기계이고 계속적인 반복적인 힘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너무 과한 힘을 받는 부분이 있으면 미연에 찾아서 방지하고 이런 과정들이 꼭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항상 정기적인 유지 관리를 강조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이유죠. 힘을 많이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 하나의 기계잖아요. 기계. 날 때부터 갖고 있는 조물주가 만들어주신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알라신이 만들어주신 그 자연 치아도 그렇게 쓰다 보면 망가지는데 10년을 아무런 관리 없이 쓰다 보면 망가지는데 하다못해 조물주가 주신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알라신이 주신 그 자연 치아도 망가지는데 조물주보다 한참 급이 떨어지는 사람이 만든 임플란트가 치아보다 더 나은 기능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물론 운 좋은 임플란트는 뭐 예외도 항상 모든 거에 예외는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 또 내가 만든 임플란트가 치아보다 낫다니 훨씬 더 기능을 잘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진짜 인간의 오만일 거고, 조물주가 그 미물 같은 인간, 그렇게 생각하는 치과 의사를 만약에 조물주가 내려다 보신다면 얼마나 콧방구를 끼시겠어요. 콧, 방, 귀. 쓰기는 콧방귀인데 읽는 거는 콧방구라고 읽죠. 저는 항상 그게 궁금해요. 방귀를 끼는데 왜 쓸 때는 방귀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읽을 때는 방구라고 읽는지. 방구라고 쓰면 안 되나? 저는 방귀라고는 안 쓰.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그거는 이제 인간의 오만인 거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유지 관리를 하면서 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플란트를 치료하고 그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관리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마지막으로 임플란트 다시 했던 케이스 하나만 더 보고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할게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뼈가 이렇게 녹아 있어요. 밑에 이제 아래 턱뼈에 심을 때 가장 저희가 주의해야 되는 게 하치조 신경인데, 하치조 신경은 밑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하치조 신경까지 거리는 이제 충분해 보이고, 이 처음 심을 때 이제 뼈가 이렇게 있었겠죠. 그래서 임플란트가 뼈가 이렇게 녹아 있다 보니까 자꾸 이제 틈으로 음식물도 끼고 결국 사용하는데 질적인 문제가 또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뼈가 녹아 있는 거를 다시 이 주위에 뼈를 재생시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또한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임플란트는 자연체와 비슷하게 생물학적 폭경이 필요합니다. 생물학적 폭경. 그래서 임플란트는 깨끗한 뼈를 통해서 잇몸을 지나서 더러운 구강 내에 자리하고 있는, 더럽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균이 많은 구강 내까지 걸치고 있는, 그러면은 임플란트 구조에서 뼈랑 균이 많은 이 구조 사이에 뭔가 보호막이 될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잇몸의 두께가 최소 3-4mm는 되어야 구강 내 세균이 바로 뼈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봉쇄막을 형성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딱 그 정도 높이만큼 뼈가 녹은 것 같아요. 잇몸이 있고 처음에 심었지만 너무 얕으니까, 잇몸이 얇으니까 입안에 균이 바로 들어가서 뼈까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뼈가 조금씩 물러나서 생물학적 폭경을 형성할 정도의 폭을 남겨두고 뼈가 이제 내려간 모습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음식물도 좀 끼고 쓰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이걸 빼고 다시, 또 이제 보철물도 마음에 안 들어서 빼고 다시 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얼마 전에 임플란트를 뽑고, 이제 뽑은 자리는 앞쪽은 여기를 뽑았는데 그 생물학적 폭경 감안해서 약간 깊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뺀 자리는 여긴데 이때는 너무 멀어가지고 앞쪽으로 옮겨 심어서 이와 같이 두 개를 심어가지고 이제 굳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시간이 지나면 생물학적 폭경을 고려하고 또 임플란트가 깊이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거기서 밑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형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이제 이가 올라가면 잘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플란트가 단순히 이제 예전에 심어서 기능만 하면 되는 시대에서 심미적인 부분을 신경 쓰는 시대가 되었고, 또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질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시대가 되었고, 이제는 오래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계적인, 심미적인 혹은 뭐 생물학적이라는 거는 이제 임플란트 주위에 균에 의해서 염증이 진행되는, 그걸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기계적인, 뭐 생물학적인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심미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는 임플란트를 빼서 재식립하는 경우도 이제 종종 생기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임플란트를 시술하면서 보니까 과거에는 몰랐던 것들이 하나씩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구강 내에서 기능하다 보니까 좀 더 좋은 쪽으로 쓰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뭐 모든 그 의학이나 모든 기술이나 이런 게 다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 조금 더 나은 임플란트를 만들기 위해서 치과 의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에서 과거 20년 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술되었던 임플란트에 대해서 제 나름의 역사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이제 쭉 한번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려봤고요. 다음번에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임플란트 수술 기구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요즘엔 또 어떤 식으로 수술이 이루어지는지 실제로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요즘에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에듀테인먼트가 또 대세잖아요. 저도 이제 좀 즐겁게 재밌게 하고 싶은데, 제가 낯가림이 있어서 원래 친해지면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이제 이 동영상은 좀 더 점잖게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살짝 저도 어느 정도에서 이제 수위를 맞춰야 될지 고민이 되기는 하네요. 어쨌거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